안녕하십니까. 논술트리거입니다. 오늘은 설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군부를 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수렴후에 검토 계획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논의는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본격화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은 긋고 있고, 그 다음에 여론을 체크한 후에 아마 실시할 것 같습니다. 여론 체크 후에 이거를 하는데, 여론은 지금 1030명 대상으로 80.1%가 찬성하고, 탄산음료에 대해서 75.1%가 찬성하고, 과자, 빵, 떡 72.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당류에 대한 제한을, 성공 사례를, 팩트로 나타난 사례들을 영국이나 이런 먼저 주도했던 2018년도 주도했던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지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는 2021년도 1kg에 해당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100리터, 다시 말해서 100kg당 1kg입니다. 여기에 설탕세 이런 것들을 전에도 국회에서 법안을 추진했었어요. 얼마? 1kg당 100원, 1000원. 그 다음에 1에서 3kg일 때는 2,000원, 최대는 28,000원을 부과하는 걸로 했는데 국회에서 이거 폐기됐어요. 하지 않아가지고. 특히 취지는 뭐냐? 대통령의 취지는 저소득층이나 취약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왜 이렇게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느냐? 특히 좌파 정부 국가가 선두에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은 2018년도 도입했고, 멕시코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노르웨이,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미국 일부 주에서도 그렇게 하고, 베트남도 특소세를 2028년까지 10% 부과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국은 2018년도 이게 설탕세 도입해갖고 21%의 설탕을 섭취 안 하는 것을 성공시켰다. 그 다음 저설탕, 그 다음 저칼로리 그 출시 기업이 폭증했다라고 나옵니다. 멕시코는 소비량의 10%가 가당 음료를 먹는 것을 국민 전체가 줄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각급의 국가는 이렇게 설탕세를 앞다투어 지금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설탕세 거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반음 효과라는 거예요. 일반론적인 것을 특수한 데 적용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형을 가지고,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건데, 혈액형을 가지고 자기의 성격을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을 살펴본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성격, 사람들이 가진 성격들을 특수한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특수한 개인에게 적용된 성격을 일반적으로 확대시키는 겁니다. 이게 반음 효과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특수한 데 적용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 적용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일반적인 것을 특수한 자기에게만 그 개성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탕에 대한 관념을 특수하게 적용시키는 사례라고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반음 효과를 가지고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빵, 음료, 떡, 과자가 예를 들어서 설탕 성분을 적게 한다. 그러면 식당에서 설탕 성분을 적게 할 수 있나요? 식당 밥할 때? 아닐 겁니다. 식당 주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업주들이? 없죠. 그러면 사례 딱 하나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덴마크에서 설탕세, 비만세를 부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금이 높아지는 효과. 다시 말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거쳤는데 그 대신에 국민 소비가 다시 말해서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 다음에 원정 쇼핑을 다녀요. 이 사람들 다른 나라로, 국경 너머로. 그래서 해외 직구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뭐냐 하면요, 일반적인 설탕에 대한 관념, 다시 말해서 대체제를 찾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좀 이따 반음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정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은 뭐냐 하면 원격 진료 있어요. 의료 서비스, 공공 의료 이런 것들 지방 살리기, 기업 유치, 인구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왜 그러면 일자리 줘야 되거든요. 일자리를 줘야 빈부격차가 해소되고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도시 지금 가밀돼 가지고 도시 집값이 폭증하잖아요. 각 나라마다. 메가폴리탄 도시라고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곤욕을 앓고 있어요.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요. 이 지방 소멸이 뭐를 부르냐 하면 인구 절벽을 부르잖아요. 인구 절벽을 부르니까 뭐가 안 생기느냐 하면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교통망이 없어요. 교통망이 없으니까 의료 인프라가 없어요. 병원이 없어요. 가까이에. 그리고 거기에 노인들을 돌볼 누가 없어요. 도우미들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가족들이 없는 겁니다. 노인들을 돌봐야 돼요. 노인들 보고 걷기 하라 하면 걷기가 되겠습니까?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운동시켜줄 사람. 다시 말해서 걷지도 못한 노인한테 걷기 운동하라 그러면 그게 건강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당뇨, 비만 이런 거 많다, 고혈압 많다라고 해서 마을회관에 모여가지고 음식 먹는데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드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노인들끼리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굶기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누가 나물 묻혀줄 사람도 없고 몸도 거동이 불편한데 어떻게 그거를 해먹겠습니까? 자기가 좋은 음식을 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돼요. 거기다가 의료가 부족하고 교통망이 버스가 뭐 한 시간에 한 대, 2시간에 한 대, 심지어 4시간마다 한 대 오는데 택시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택시 타고 진료 나간다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 안 돼요. 그래서 AI 원격 진료 같은 거 해야 되고요. 마을마다 이렇게 원정으로 도울 수 있는 간호사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의료 원장도 있어야 되고 보건소 원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뭘 제공해요? 플랫폼을 제공해 줘야 돼요. AI 원격 진료 플랫폼이나 AI가 도입 안 돼도 원격 진료 플랫폼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 안 만들어 줬어요. 그거 안 만들어 주니까 됩니까? 도시에 ITS라고 해서 지능교통망 체계는 구성해요. 우리가 CITS라고 해서 진화됐어요. 그죠? 협동기능형 교통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프라가 엄청나게 조성되어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무슨 몇 미터 속도로 가는지 다 알아요. 그죠? 시간당 몇 킬로미터 가는지 뿐만 아니라 누가 타고 누가 내렸는지 도덕 추적하고 강도 추적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그런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플랫폼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시하지만 뭐냐 하면요. 이런 플랫폼들 만들어야 되고요. 더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의료 서비스 확충해야 되는데 원격 진료라도 시급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돼야 됩니까? 이거를 원격 진료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 만들어 주려면 국가가 공공기관에서 돈을 투입해야 돼요. 그거 하기 전에 뭐 하면 돼? 일자리 하는 게 더 나아요. 세금만 왕창 쓰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일자리 줘야 뭐가 됩니까? 지방의 인구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거 메커니즘이 결국은 일자리로 귀결되는 겁니다. 제조 붕괴시키고 도시화 시켜가지고 벌어진 일들이에요. 의료비요 2050년 되면 우리나라 44조 정도 건강보험 이 재정이 적자가 생겨요. 그러면 이거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적자 볼 일만 남았어요. 뭐 의사들이요 아무리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지방에 근무하시겠습니까? 그분들 지방 근무 안 하잖아요. 플랫폼 만들어져 있어요. 돈 많이 들어요. 플랫폼 안 만들 겁니다. 끝까지. 이래놓고 설탕세 도입하고 비만세 도입한다고 해결됩니까? 설탕세 도입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탕은 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2018년도 도입했고 21% 설탕 줄였다고 자기들은 막 국가에서 광고하고요. 그 다음 좌파 신문들이 앞서도록 광고하고 저설탕, 저칼로리 섭취시켰다. 멕시코는 예를 들어서 10% 가당 음료를 줄였다. 노르웨이,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미국 일부 주에서도 이렇게 했다라고 광고 엄청나게 합니다. 베트남 있죠. 베트남도 2028년도 10% 세금 올리겠다. 왜?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포퓰리즘이거든요. 왜 포퓰리즘이냐? 실제 효과가 있느냐?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비만율 감소했다는 국가 단 한 국가도 없어요. 발표된 사례가 없어요. 왜? 당뇨가 줄었다는 얘기 하나도 없고요. 고혈압 줄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소비자들이 대체 음식 찾았고요. 물가 인상만 왕창 됐고요. 거기다가 원정 쇼핑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플랫폼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해외 직구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질환으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죠? 왜 그럼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있겠어요? 해결 방식이 설탕세, 비만세가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왜? 정부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게 그래. 정부 대책이 원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퓰리즘이 지금 양산되는 거예요. 세금 여기다 쓰기 싫어하니까 그렇고요. 지방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있는 거예요. 대책 없는 거예요. 서울에 모여있는 메가폴리탄 도시, 전 세계의 서울 같은 수도들의 메가폴리탄 시리즈가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기 전에 해결 안 돼요. 이유가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리고 농촌 소외, 그 다음 지방 소멸, 일자리 없어. 그러니까 인프라가 자동으로 없죠. 의료 인프라 없죠. 교통 인프라 없죠. 거기다가 뭐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으니까 돌볼 사람이 없어요. 요양할 사람 없고요. 의사 퇴부족이고 거기다가 간호사 퇴부족이고 원격 진료 안 하고 교통비 많이 오르고 택시 한번 타고 나가려고 하면 다른 데는 2,000원, 3,000원, 4,000원 줄 걸 여기는 2만원, 3만원, 4만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비가 무려 3배, 5배, 6배, 10배까지 비싸요. 이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10배의 교통비를 내고 택시를 자유롭게 타고 다니겠어요? 설탕세 감소가 있잖아요. 언론 보도하고요. 국가 홍보, 기업 홍보에만 써요.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설탕 줄었으니까 우리 거 펩시콜라, 코카콜라 드세요. 맥도날드 햄버거 드세요. 이렇게 말하고요. 국가는 홍보를 어떻게 하냐? 국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설탕을 낮췄다. 기업들한테 설탕세가 얻으니까 기업들이 설탕량을 줄였다. 그 다음에 건강지수 보도하는 이런 회사들 있죠. 그 건강의료보험에서는 뭐야? 이런 게 줄였기 때문에 뭐 5%, 10%의 질병을 줄일 수 있다라는 역학조사도 없이 그냥 막연히 뭐냐? 탁상행동이죠. 서류에서만 노는 이야기들을 발표하는 겁니다. 이게요, 겉만 번드르한 거예요. 속임수인 거예요, 속임수. 의료, 그 다음에 복지, 그 다음 교통 인프라, 일자리, 젊은 층. 이게 유기적으로 맺어져 있어야 이게 해결되는 해결점인데, 실제 건강은 어떻게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건강지수 상위권에 있는 거는 첫 번째, 안정된 소득이에요. 돈 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돈 많이. 두 번째, 인프라, 교통, 의료, 그 다음에 체계,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방 슬럼화나 소멸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게 돼요. 자, 일본 오키나와가야 오키나와 그 다음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방이 전 세계의 장수 마을로 손꼽혔잖아요. 어디하고? 사르데냐 지방 이런 데 하고 그죠? 그리스 이런 데 지방들 완전히 여기는 그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키나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키나와에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사회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감소됐어요.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만 있어요? 노인층이 많아졌어요. 결국은 어떻게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뭐 드시고 있냐 하면 노인들이요. 인스턴트 음식 먹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기업은 리포뮬레이션 효과를 발휘했어요. 국가가 세금을 거두니까 기업은 그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좋은 제품 만들어내는 리포뮬레이션 효과라는 거는 만들어냈지만 뭐가 없다고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지방 소멸이 되는 도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건강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합니까? 인구 절벽이 되니까 일자리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의료시설에 도움을 못 받아요. 의사들이 없어요. 간호사가 없어요. 오키나와에도 120개 섬에 의사들이요, 겨우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 없어요. 600명, 심지어는 12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1200명도 순환 근무예요.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내놓는 게 뭐냐 하면 경제단체하고 지자체하고 의료단체가 주도 기업을 좀 선정해가지고 일본 건강회의 운영 같은 이런 회의체를 만들었거든요. 기업의 희생을 결국은 강요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냐, 그 결과
공공자본 세금 써야 되고요. 공공인프라 해야 되고요. 기업 희생을 해야 되는데 공공자본 투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금 엄청 쓸 겁니다. 거기다가 공공인프라 할 수 있어요? 도로 확충하고 버스 다니게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 자 지하철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요? KTX 마음대로 가게 할 수 있어요? 기업이 희생하는 기업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어요? 강압적으로 하면 가능하겠죠. 가능성이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그거 안 돼요. 우리나라요. 그 건강문화사업단장이라는 분이 미래의 의료비 폭탄을 절감하려고 그러면 선제적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선제적 투자. 그게 설탕세 걷는 거, 비만세 걷는 게 선제적 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지수 상위권에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소득이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 인프라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 지방 슬럼화 막아야 돼요. 이게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 농어촌 지역 상당수가 100세 건강 시대였잖아요. 과거에는. 지금은요, 어떠냐 하면요, 슬럼화가 돼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100세 건강은 고사하고요. 매연 많고, 농약 맨날 치잖아요. 그거 농약 맨날 냄새 맡고 있는데, 호흡하고 있는데, 건강해지겠습니까? 노인분들 건강해지실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유전적인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 건강문화사업단장이 유전적인 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요, 전부 의료, 복지, 운동 이렇게인데,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운동 못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뭐 타고, 전동차 타고 다녀요. 전동차, 윙윙 하는, 그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무슨 운동을 한다고 난리를 치겠어요? 사회적 인프라 있겠어요? 인프라 없어요. 인프라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요 쇼하는 겁니다. 각국이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니에요. 영국도 쇼하는 거고요.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특히 좌파 국가들 진짜 앞다투어서 좌파 정부들 이거 쇼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설탕세 걷는다 비만세 걷는다고 해서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 건강보험 바닥나게 생겼어요. 그죠? 2050년도 가면 44조가 적자납니다. 이거요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방 살려야 돼요. 지방에 일자리 줘야 돼요. 지방을 살려야 된다고요. 서울의 가밀지역 해소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경고하잖아요. 65세 이상 되는 나라의 국가들이 너무 많아서 고령화가 돼가지고 세금 부담이 소비자한테 오히려 증가된다. 왜? 설탕이나 비만세가 소비자에게 세금 증가가 돼가지고 왜? 기업들은요 음료에 들어가는 설탕량 줄이고 음식에 들어가는 설탕량 줄이고 과자에 들어가고 떡에 들어가는 설탕량 줄이잖아요. 그러면 뭐 올리겠습니까? 세금을 그래도 내야 되잖아요. 올라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맛을 내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음식값 올리는 거예요. 설탕값이 예를 들어서 설탕값은 설탕세는 부과했는데 뭐가 올라가요? 과자값, 음료수값 이런 거 다 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저소득층한테 영향이 가잖아요. 저소득층은요, 좋은 음식 먹을 수 없어요. 화려한 호텔 가서 멋진 음식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지중해식 식단 할 수 있어요? 누가 차려줄 겁니까? 노인들한테. 돌볼 사람이 없는데. 또 누가 그거 해 먹습니까? 비싼데.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 집어쳐요, 그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절감하잖아. 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예를 건강하면 사람들이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1달러 줄이면 3달러의 이득을 얻는다. 이거 건강문화사업단장이 이렇게 말하고 WTO에서도 이렇게 말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신건강에 6배의 효과를 낸다. 그것도 맞아요. 이게 효과가 이거는요 역학적 조사가 아니고 이거는 여론적 조사도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 왜 안 돼? 설탕세나 비만세가 우회 쇼핑 유발하고 대체 쇼핑 유발하고 결국은 뭐를 유발한다? 대체 음식으로 간다. 거기다가 설탕 이거 소비, 우회 쇼핑, 대체 쇼핑, 그 다음에 우회 소비 이런 거 다른 음식 찾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비만율 떨어진 국가 하나도 없어요. 영국 비만율 떨어졌다고 말하는데 어린이하고 성인들 조사하면요 설탕 섭취량은 기존의 음식에 설탕 섭취량은 줄었는데 다른 곳에서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더 섭취한다는 겁니다. 탄수화물도 결국 설탕이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비만 해결 안 됐습니다. 해결되는 국가 단 한 국가도 없고요. 그거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나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소득 불평등이 해소됐느냐? 불평등 해소 안 됐어요. 더 악화됐어요. 물가가 올라갔고. 그래서 설탕을 마치 담배나 술처럼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결국 소비자들한테 이득이 올 것이냐? 이득 오지 않아요. 국내 기업의 66.9%를 세금 부과해가지고요. 찬성하잖아요, 지금요. 우리나라도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찬성한다고 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찬성한다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비대면으로 차라리 인프라, 그러니까 원격 진료 인프라라도 구축해주고, 그 다음에 도우미, 이런 것들 세금 내서 다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설탕세, 비만세 도입에 허구성을 갖다가 지적해 봤습니다. 비판해 보고 지적해 봤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논술 트릭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